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ENG 조명 끝냈고요. ENG 카메라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EFP 카메라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죠. ENG 카메라와 EFP 카메라의 차이점. 이게 지금 우리의 논점인데 그것을 도표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요게 도표가 될 텐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생긴 게 ENG 카메라고 요렇게 생긴 게 EFP 카메라입니다. 두의 차이점은 저장 장치가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느냐, 야외에서 들고 쓸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요거는 저장 장치가 이 선에 의해서 따로 중계차나 부조종실로 갑니다. 그래서 ENG는 쓰는 곳이 야외, 그 다음에 EFP는 중계나 스튜디오에서 씁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가 필요할 때 쓰죠. 이 ENG는 개인용으로 각계 개별적으로 촬영을 할 때 적합하죠. ENG.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ENG는 뉴스에 적합한 카메라가 될 거고, EFP는 사전 제작물, 즉 말해서 시사 토론, 그러니까 녹화 방송이죠. 사전 제작. 사전 제작의 반대말은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따라서 NG가 있고 편집이 있고 사전에 방송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사전 제작물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제작물은 뉴스처럼 기동성이나 현장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EFP 카메라를 씁니다. 그다음에 자체 녹화 가능, 그 다음에 여기는 자체 녹화 불가능. 무슨 말이냐면 이 카메라 안에는 녹화 영상을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가 있어요. 지금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 메모리 카드, 메모리 혹은 스틱, 메모리 칩, 이런 다양한 디지털 저장 장치들이 생겼죠. 그것들이 자체 녹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체적으로 녹화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CCTV 같다고 할까요? 화면을 보여주기만 해요. CCTV가 그렇죠. CCTV를 녹화를 하려면 따로 그 칩을 사서 녹화 상황을 이렇게 기능을 시켜줘야만 영상이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EFP 카메라는 자체 녹화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ENG는 촬영 감독이 모든 것을 조작한다. 즉 말해서 이 촬영 감독이 이렇게 어깨에 오른쪽 어깨에 이걸 매죠. 여기가 어깨 아프지 않게 이렇게 안장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어깨에 매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촬영 감독이 모든 것을 조작합니다. 손가락이나 자기의 판단력으로. 1인 방송 시스템, 촬영 시스템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근데 요 EFP 카메라는 촬영 감독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촬영 감독은 촬영 사이즈를 위한 줌과 포커스만을 조절해요. 즉 말해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조절만 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노출 같은 것도 부조에서 할 수가 있어요. EFP 카메라를 부조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EFP 카메라 감독은 촬영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면 그 촬영 사이즈에 대한 줌, 포커스 조절만 해서 EFP 카메라를 통한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질 건지에 대해서의 책임과 관리를 EFP 촬영 감독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NG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야외에 혼자 뛰어다니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모든 것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NG 카메라는 한 명의 스텝이 필요한 반면에
이 FP 카메라는 여러 명의 스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EF 카메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여러 대이거든요. 여러 대의 인데다가 그 여러 대를 에서 통한 영상들이 부조나 중계탑 같은 중계소 같은 데에 중계차 같은 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계차 요원도 필요하고 부조정실 요원도 필요하고 또 플로어에서 사전 제작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대감 FD도 필요하고 또 총괄하는 PD도 필요하고 스태프들이 제법 필요해요. EFP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ENG는 단독 기자 한 명이 현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조작하는 그런 1인 촬영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명 스텝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오디오맨이라 그래가지고 음향을 담당하는 조수와 함께 2인 1조로 다니기도 해요. 오디오맨 혹은 보조 인력이죠. 보조 인력. 그리고 이 ENG 카메라에 해당되는 트라이포드는 이렇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 한 명이 이 두 개를 관리하고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기에는 다소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 1조로 다녀요. 그렇다고 뭐 이걸 두 명의 스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 명의 스텝이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ENG 카메라와 EFP 카메라. 네? 어떤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 FP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FP 카메라에 대한 촬영법, 뭐 ENG 촬영법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익혀봅시다. 지금부터는 카메라 촬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카메라 촬영에 대한 이야기. ENG 촬영에 대한 이야기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이 ENG와 EFP 카메라 조작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EFP 카메라에는 이 초점 휠이라는 게 있는데, 포커스 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앞에 보면은 요거예요. 요거. ENG 같은 경우는 이 포커스 링이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이 링을 따로 이렇게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오토 포커스를 놓고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초점에 의해서 촬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EFP 카메라는 요 힐, 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손잡이를 돌려서 초점 거리를 맞춰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거가 초점 캡스톤 힐이라 그래요. 간단하게 그냥 포커스 힐, 초점 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이 포커스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초점 안에서 대상물의 카메라와의 거리, 뭐 이게 제일 그 첫 번째 초점에 대한 영향력이 될 거예요. 정말해서 카메라는 여기 서 있는데 대상물이 A 지점에 있느냐, B 지점에 있느냐, C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역의 깊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렌즈의 조리개. 조리개는 우리 그 학기 초반에 이야기를 했지만 조리개가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렌즈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를 조절해주는 일종의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조리개를 조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조여줄 수도 있고 조리개를 이렇게 열 수도 있습니다. 열면은 빛이 많이 들어올 거고 이렇게 조여주면은 빛이 적게 들어올 거예요. 이 가운데 구멍만 뻥 이렇게 뚫려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덮여 있게끔 이렇게. 알죠? 이거 기억나죠? 조리개. 이런 빛이 적게 들어올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개방된 조리개는 빛이 많이 들어오는 뭐 특징이 있지만 영역은 얕아집니다.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이야기죠. 심도가 좀 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피사계 심도라는 이야기도 그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중요한 개념이니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도 그때 들었습니다. 렌즈의 조리개가 초점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렌즈 앵글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광각 렌즈, 그 다음에
반대말은 광각이니까 협각 렌즈 이렇게 말을 썼었어요. 그때 기억납니까? 광각 렌즈는 영역을 되게 깊게 만들어줘요. 무슨 말이냐면 광각 렌즈는 이렇게 넓은 지역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해당되는 그 이미지의 세계에 있어서 가까움과 멀리 먼 근과 원의 세계의 구분을 여기 협각 렌즈처럼 분명하게 해주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광각 렌즈로 본 세상은 어느 정도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즉 말해서 영역의 깊이가 초점 영역의 깊이가 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협각 렌즈인 경우에는 망원 렌즈라고도 부르는데 렌즈와 피사체를 보는 그 망원 렌즈의 세계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좁은 각도의 피사체, 좁은 각도의 풍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대신에 영역의 깊이는 아주 짧죠. 즉 말해서 망원 렌즈로 초점 맞추기가 힘들어요. 10m 떨어져 있다, 5m 떨어져 있다, 20m 떨어져 있다 이런 거는 일일이 다 초점 포커스 링 여기 나와 있는 EFP 카메라의 경우에는 초점 캡스톤 휠을 돌려줘야만 초점이 어느 순간 딱 그 지점에 맞습니다. 그만큼 깊이가 얕아지고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리를 하자면 카메라와 대상물의 거리, 그 다음에 렌즈 조리개, 그 다음에 렌즈 선택, 앵글 요 세 가지가 영역의 깊이에 차이점을 둡니다. 그 해당되는 예시가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요 링을 봅시다. 링을 보면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카메라 회전축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초점을 A에서 C로 맞춘다. 즉 A에서 C로 맞춘다는 말은 뭐냐면 시계 방향, 즉 이 방향으로 이걸 돌리면 이렇게 띡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잡고서 손가락 하나를 걸고 아래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돌겠죠. 이렇게 돌리면 가까운 물체에 맞아 있던 초점이 멀리 있는 피사체의 초점으로 옮아갑니다. 그래서 초점이 A에서 C로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여러분들 방향은 이게 시계 방향인 거예요? 요렇게 시계 방향이네.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초점 맞는 거가 가까운 데 맞아 있다가 멀리 맞아진다는 이야기죠. A에서 C로.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가까운 거를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초점 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자, 요걸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봅시다. 카메라, EFP 카메라가 여기 딱 써 있어요. 화각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화각은 이게 화각이죠. 화각 보이는 거. 지금 여기 영역은 카메라의 이미지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EFP 카메라가 이렇게 화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줌을 돌리면 이 화각이 넓어지기도 하겠죠. 이렇게 더 망원으로 하면 이 화각이 더 좁아지기도 할 겁니다. 뭐 하여튼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서의 화각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요걸 알고 일단 지금 이 카메라의 화각은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러면 피사체가 A에 있고 B에 있고 C에 있는 거에 따라서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C에 있는 피사체가 B로 갔어요. 자, 그러면은 카메라 휠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옮기죠. 그렇게 해야 가까운 걸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B에서 A로 더 가깝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90도 옮겼던 거를 다시 90도로 옮기면 이만큼 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검은 표시로 되어 있는 게 피사계 심도를 나타내는 거죠. 즉,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여기서 같은 회전을 했잖아요. 90도. 그 다음에 여기도 90도. 근데 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훨씬 짧죠. 즉 말해서 가까운 거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 여기에 가깝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초점을 90도로 돌려줘야만 하나하나 맞는 거예요. 여기가 10도 돌려주면 여기 맞고, 20도 돌려주면 여기 맞고, 30도 돌려주면 여기 맞고, 이렇게 촘촘히 맞는 범위가 아주 세밀해요. 예민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멀어질수록 90도를 돌려봤자 거리가 얼마 차이 안 나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D라는 지점이 있으면 D는 아마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90도를 돌렸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즉 말해서 저 멀리 있는 거는 이 초점 캡스톤 힐을 아무리 돌려봤자 그게 그거다는 이야기예요. 멀리질수록. 그런데 가까운 영역일수록 초점의 영역이 캡스톤 힐을 조금만 돌려도 초점이 휙휙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까운 거를 망원 렌즈로 촬영하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르게 말하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초점 거리 혹은 영역이 깊어짐으로 렌즈나 초점 캡스톤 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많이 회전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렌즈가 달려있는 카메라를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실감을 못할 텐데, 앞으로 제가 권장해 드리는 사항은 우리 학과 학생들이면 되도록이면 아니라 절대로 핸드폰 촬영은 이제 그만하세요. 핸드폰 촬영. 물론 뭐 친구들하고 놀거나 가족끼리 기념사진 찍고 하는 건 핸드폰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학교에 오면은 미디어 센터 가서 카메라를 제대로 된 거를 대여하거나, 아니 구입을 하세요. 구입을 해서 자기 카메라를 가지고 자기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이 이 초점 조작이, 초점 운용이 가능한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에 임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전화 벽에 붙어 있는 전화 이미지.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이 있는데 문에 사람이 이렇게 보입니다. 카메라가 이제 여기 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피사체는 여기 있어요. 근데 피사체가 두 개예요. 여기 전화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전화 옆에 이렇게 문이 나 있네요. 여기서 보면 문이 이제 요 카메라의 옆에 문이 이렇게 뚫려 있겠죠. 그 뚫린 사이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보이는 이미지는 지금 요런 상태가 될 거예요. 요런 상태. 왼쪽에는 카메라 벽에 이렇게 시계가 전화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옆에 문 사이로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상황이 그 카메라 이미지가 생겼는데, 사람이 이렇게 멀리 있고, 벽에 있는 시계에 이렇게 전화에 초점을 맞추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에 초점이 맞고, 여기는 초점이 안 맞았어요. 그죠? 이거 초점 범위가 여기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초점이 맞지 않는 십부연 상태로 이미지가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포커스 링을 멀리 있는 거니까 어때요? 이쪽으로 밀어야죠. 돌려가지고 이 검은색을 후퇴시킵니다. 이쪽으로 돌렸어요. 90도 정도. 그랬더니 여기에서 깊이가 형성이 됐어요. 피사계 심도가. 그러면 앞에 맞아져 있던 포커스는 어떻게 되겠죠? 흐려집니다. 이 전화는. 대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이 피사체 B, 사람이죠. 이 사람의 초점이 맞아지는 거죠. 그걸 설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요 D 그림은 카메라가 좀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가고 이 화각이 어떻게 됐죠? 더 넓어졌죠. 예? 더 넓어졌죠. 그러니까 보이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더 넓어지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동일선상에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요거보다 더 멀리 보이죠. 왜 그렇죠? 이 카메라가 광각 렌즈를 광각으로 피사체에 이렇게 가깝게 갔기 때문이에요. 화각이 넓어졌죠. 화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멀리 있는 피사체는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점을 여기다가 맞췄더니 이 초점 깊이 밖에 있는 이 피사체는 여전히 뿌옇게 보이고 전화기는 깨끗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이게 피사체가 더 작아졌죠. 왜냐하면 이 화각보다 이 화각이 넓어졌기 때문에 멀리 있는 피사체가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점 깊이 안으로 이 사람도 데리고 들어왔어요. 쭉 밀고 왔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스트샷. 아까는 전부 풀샷이었죠. 풀샷. 그래서 다 전부 다 이렇게 풀샷이 다 보이는데 이제는 앞으로 전진했어요. 피사체가. 그러면 이 니 정도에서 잘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둘 다 초점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감독이거나 드라마나 영화 연출을 하는 그 감독이 된다면은 이런 식의 테크닉을 구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벽면에 이제 시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이걸 이제 한 10초 정도 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A, B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뒀다고 생각을 해봐요. B 상태에서 이 상태.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초 동안 이 왼쪽에 있는 전화기는 움직이지 않고 변화 없이 붙어 있을 거고, 이 사람 뿌옇게 보였던 이 사람이 점점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면서 뚜렷하게 보였다가 결국은 10초 끝 부분이 되면 이렇게 선명한 상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0초 동안의 변화를. 그런 그 연출을 해서 영상을 얻고 싶으면 초점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아까 그 캡스톤 포커스 링, 포커스 힐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포커스 휠을 움직인다면 이렇게 다가오는 것마다 계속 포커스 휠을 요 상태에서 C에서 E로 한번 가봅시다. C에서 E로 계속 맞춰져서 이렇게 10초 동안 이 B 피사체 사람은 계속 포커스가 맞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 피사체가 흐려져 있다가 점점점점점 하면서 이 전화가 오히려 맞아질 거예요. 아까하고는 반대죠. 아까는 전화기는 뚜렷했다가 사람만 흐려졌다가 피사체가 커지면서 포커스가 맞아졌잖아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계속 C에서 E로 가면 사람은 계속 맞는데, 왜냐하면 그 포커스 휠을 계속 돌렸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면 포커스는 계속 이 사람 B 피사체는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고정되어 있는 이런 벽에 걸린 전화가 뿌여졌다가 unfocused 되어 있다가 focused 될 거예요. 그렇겠죠? 아닌가요? 이런 망원을 이용한 촬영보다 너무 기술적으로라든지 시간이 10초나 걸리고 하는 이런 게 싫으면
광각을 써서 이렇게 광각 렌즈를 써서 지금 말한 B에서 E 혹은 C에서 E와 같은 연출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드라마틱한 효과는 B에서 E, C에서 E 같은 이런 10초 동안의 극적인 포커스 변화는 없겠지만 편리하게 우리가 상을 관찰하고 관찰이 아니라 제작하고 실제로 결과물을 편집이나 다른 그 최종 결과물에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활용도 하고 그런 게 이제 C 광각에 해당되는 D의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A, B, C, D 이 그림이 포커스를 이용한 연출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B에서 C로 간다, C에서 E로 간다, 그 다음에 뭐 D에서 C로 간다. 이런 다양한 그 씬들, 두 개의 피사체들 사이에 포커스를 이용한 연출 방법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이제 기초만을 보여준 거고, 요 기초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뭐랄까 준거 샘플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한다면 앞으로 촬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